자, 금호산업 채권단이 이제 금호산업의 어떤 워크아웃이 거의 졸업할 정도의 수준까지 오다 보니까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산업의 지분을 차근차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호반건설이라는 복병이 나타났어요. 호반건설이 갑자기 금호산업의 지분을 야금야금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호반건설이 금호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시도다. 혹은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단순한 투자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금호산업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금호산업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호반건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을 만큼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을 바로 졸업하지 않고 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먼저 그럼 금호산업에 대한 히스토리를 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년 전 금호 아시아나 그룹 자체가 대우건설이나 대한통운 등 이렇게 무리한 인수를 통해 자금이 이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네. 이제 핵심 계열사들이 줄줄이 워크아웃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금호건설이나 네. 지금 현 금호산업, 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이제 금호타이어 등 이렇게 3개 계열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는데요.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실적 개선 등을 통해 이 세 기업 자체들이 졸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호산업의 경우는 실사를 거쳐서 충분히 졸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산업은행 등 이제 맞아요. 채권단들이 발표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됐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아졌고요. 자기가 이제 알아서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네. 여건도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채권단이 한 번에 이제 졸업을 시켜주진 않았는데요. 이유가 이제 57%에 해당하는 지분 때문입니다. 네. 이게 워크아웃이 종료가 되면 현행법상 바로 공개 매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는 박삼구 회장도 갑자기 자금 마련이 쉽지 않고 금호산업이 나왔을 때 지금보다 가치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단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잠시 워크아웃 졸업을 유예시킨 겁니다. 이 가운데 호반건설이 이제 최근 네. 이제 지분을 사들였죠. 최근 지금 호반건설이 지분을 얼만큼씩 야금야금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얼만큼 사들였죠? 네, 지난 7월부터 네. 지난주까지 총 6.16%를 샀습니다. 13일까지 5.16%를 샀고 네. 갑자기 상한가를 이루면서 금호산업 주식이 오르자 1%를 더 추가 매입한 겁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 네. 이제 금호 박삼구 회장이나 장남인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보다 오히려 더 지분율이 높게 되는데요. 이야. 단일 주주로서는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채권단이 대부분의 그 주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경영권은 우선 채권단이 갖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 대신 호반건설이 그 다음으로는 가장 최대 주주가 되어 있는 상황. 과연 호반건설이 왜 이렇게 주식을 인수하고 있을 것인지 시장의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네, 먼저 시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호반건설의 입장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호반건설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네. 갑자기 호반건설이 지분을 매입하면서 연일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오늘 주가가 2만 원을 13,000원 하던 주가가 2만 원이 넘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호반건설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다. 이런 갖가지 설이 나왔었는데 호반건설은 딱 잘라 우리는 단순한 투자 목적이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그건 아닙니다. 네. 호반건설이 금호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가져갈 것이라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 네, 금호산업 자체가 사이즈가 호반건설보다 크기 때문에 호반건설이 다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호반건설은 금호산업을 인수해서 네. 건설, 리조트, 터미널 등 이제 자신들과 이렇게 연관이 있는 네. 사업들은 자기 사업에 흡수를 하고 아시아나 항공 등 자기들이 소화할 수 없는 건 이제 다른 데 다시 재매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는 사실 시장에서 하는 얘기죠. 호반건설의 입장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좀 안 믿기도 뭐하고 아니 뜬 굴뚝에 연기 날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좀 신빙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호반건설이 금호산업을 인수할 만한 어떤 뭐 현금적인 능력이나 이런 건 되긴 하나요? 그렇죠. 가장 큰 이슈는 호반건설이 자금력이 있냐 없냐. 그렇죠. 이겁니다. 네. 자, 채권단이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금호산업 주식 57% 가운데 50% 플러스 1주를 일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를 현재 주가의 가치로 따져보면 대략 3천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호반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3천억 원 정도인데 네. 그리고 또 매년 순이익을 1,000억 원 정도 이상 내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금호산업 자체 현재 가치에 집중되어 있고 금호산업의 진짜 가치인 금호그룹의 지주사 회사를 감안을 하게 된다면 네. 지금보다 가치가 3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호반건설 단독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화면에서도 봤다시피 금호산업의 지분 가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매일매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네. 이렇게 상한가를 계속 기록하면서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호반건설이 금호산업을 인수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낮아지겠네요. 몸집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금호건설 주가가 뭐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네. 그 자체만으로는 호반건설이 뭐 조금 인수하기 힘들다 이런 건 솔직히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힘들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도 이 그룹 기업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상한선이 정해져 생각되는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호반건설 단독으로 커버할 수 있지만 채권단이 내놓을 때 공개 매수 가격을 했을 때 네. 다른 기업들이 얼마만큼 이 지분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하고 투자를 이제 목표가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아시아나항공 지분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30%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시가총액만 해도 9천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네. 그러면 금호산업 3천억짜리 지금 금호산업을 가지면 9천억짜리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을 가질 수 있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가치만 하더라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이제 기업 특성, 아시아나항공이라는 항공적 특수성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당연히 눈독을 들이고 있고 이에 대한 설도 분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게 호반건설이 채권단이 공식적으로 매수를 할 때가 아니라 이 주식시장에서 그냥 사들인다는 걸 보니까 단순 투자 목적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금호산업의 지분 구조를 잘 보시면 네. 이게 단순 투자 목적이 조금 힘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떡해요? 일단 채권단 자체가 60% 이상 가지고 있고 네. 박삼구 회장 흔히 말하는 그런 그룹 총수 일가가 10%가량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유통 주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행된 주식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6% 정도 매입을 하는 게 나중에 공개 매수가 나왔을 때 이거를 디딤 삼아 우리도 더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초속으로 분석하는 게 더 그렇다면 이제 호반건설이 정말 많은 욕심을 갖고 금호산업을 인수할 의향을 갖고 있다. 이걸 저희는 전제를 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네. 자 그렇다면 호반건설이 만약에 이 금호산업을 인수하게 됐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뭘까요? 네, 일단 호반건설, 호남 네. 지역의 이제 호남 지역 기업 특성입니다. 금호그룹도 이제 호남이라는 지역적 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반건설은 건설 위주의 착실한 중견 회사입니다. 네. 시공 능력이 15위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금호산업은 뭐 10대 그룹 안에 들어온 이런 시공 능력이 10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당장 금호산업을 인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건설 부분에서 시너지가 그렇겠네요. 발생합니다. 또 호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그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금호 터미널 그리고 여러 가지 금호 리조트 등의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호반건설은 금호산업의 이런 건설 관련 부분을 인수하게 되면 여러 사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을 인수한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매각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그렇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아까 네.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가총액만 지금 뭐 9천억 원이 네. 훨씬 넘습니다. 여기에 항공산업 자체가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항공기 한 대를 가져오려고만 해도 뭐 한 3, 4천억씩 드는 네. 마당에 이제 당기순이익 천억 원 이 정도로는 이제 항공산업 자체를 이제 영위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건설과 딱히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매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 기업들이 당연히 관심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세 차익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 네. 노리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도 아시아나 항공이 가지고 있는 이점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 이점들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죠. 아시아나 항공이 가지고 있는 이점은 분명합니다. 이 네. 때문에 호반건설을 주축으로 여러 대기업이 호반건설과 연합군을 꾸려 금호산업 지분 쟁탈전에 나설 거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을 가진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적 요건, 사업적 이득과 사업 외적인 이득이 네.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항공산업 특성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항공산업은 뭐 여러 산업들과 이렇게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네. 일단 면세 사업, 그리고 물류, 항공 물류 사업, 네. 그리고 이제 호텔 사업, 그리고 그 항공기 기내식에 들어가는 여러 기자재 사업 등 여러 시너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먼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네. 드리면 이제 면세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공기는 하늘을 나는 면세점이라고 불립니다. 뭐 항공기 타보면 해외여행 나갈 때 항공기를 타면 기내에서 이렇게 면세점을 팔죠. 그렇죠. 면세 물품 팔죠.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면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한 메리트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호텔업의 경우 가장 크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항공 마일리지를 이제 호텔과 연관시킬 수 네. 있다면 그 항공과 호텔 윈윈할 수 있는 그러네요. 개연성이 가장 큽니다. 뭐 식자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내식을 제공할 때 이제 여러모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네. 물류 사업 역시 최근 해외 직구가 열풍을 불면서 항공 물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그렇죠. 많기 네.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외적인 이득은 어떤 게 있어요? 사업 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공사의 이제 경영권을 갖게 되면 네. 여러 이제 내외 이제 귀빈들을 일선에서 의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다른 타국의 대통령이 왔다, 타국의 네. 뭐 국무총리가 왔다 했을 때 항공사 경영자의 입장으로서 직접 의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국내의 핵심 인력이 나갈 때도 뭐 여러 가지 협찬을 해줄 수 있으면서 이미지 상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을 맺을 수 있어 이걸 뭐 사업에 뭐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런 정도의 뭐 시너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단독이 됐거나 혹은 다른 대기업들과 힘을 합쳐서 금호산업을 인수하게 되건 어찌됐건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어떤 시너지 효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반대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박삼구 회장은 또 경영권을 뺏기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 박삼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항공에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 워크아웃에 들어갈 때 뭐 아시아나 항공을 역시 노렸던 많은 기업들이 여러 이제 좋은 제안이 있었지만 네. 그걸 포기하고 아시아나 항공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이제 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네. 이번 그런 금호산업 지분이 실제로 팔리면서 국내 업계에서는 국적 대형 항공사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박상구 회장 역시 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그 금호산업 채권단의 금호산업 주식 가치가 1조 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1조 원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박상구 회장은 여러 이제 재무적 투자자, 자신에게 이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박상구 회장이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그 뭐 A 기업이 금호산업 지분 주식을 얼마를 써내든 네. 그만큼 박상구 회장이 내면 그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뭐 금호산업 지분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꼽히고 있는 인수자는 박삼구 회장인데요. 이 때문에
박상구 회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네. 박상구 회장이 지금 현재 그게 자금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 때문에 그 제3자가 혹은 이제 다른 대기업이 박상구 회장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을 써낸다면 네, 박상구 회장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박상구 회장이 1조 원 정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에서 갑자기 나는 1조 2천억 원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총알을 맞게 되는 그런 형국이 네. 펼쳐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박상구 회장도 굉장히 마음이 좀 좋지 못할 것 같은데 최근 이 금호산업의 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뭐 그 주주 입장에서는 좀 좋을 법도 한데 이거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 네. 금호산업의 주가가 연일 지금 상한가를 네. 하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찌 됐건 이제 매각한다고 이제 발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오히려 이게 금호산업 입장에서는 악재가 됐습니다. 네. 이제 워크아웃 들어갈 때 PF 이제 채권단과 한 가지 약정을 맺었었는데 PF 지급 보증이 생길 때 현재 주가에 대비해서 충당금이란 걸 쌓아야 됩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이하면 네.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주가로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때문에 그 금호산업은 항상 주가에 연동된 상태로 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근데 충당금 자체가 이제 재무제표에서는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제 네. 쌓아야 되는 충당금 액수가 많아지는 거죠. 이 때문에 그 금호산업은 쌓아야 되는 돈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만큼 더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호반건설의 경영권 인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박삼구 회장의 어떤 그 우선 매수 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호반건설 자체만으로는 네. 금호산업의 경영권 인수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박삼구 회장이 사활을 걸고 금호산업 지분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반건설 단독으로는 조금 힘들 거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호반건설이 뭐 박삼구 회장이 뭐 백기사로 작용할 거다, 아니면 뭐 흑기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도 해보죠. 이 최근 매물로 나온 금호고속을 놓고 현재 주인인 사모펀드 그리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법정 공방을 펼칠 수도 있다고요? 네, 어제 네. 바로 나온 소식인데요. 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기업인 금호고속 매각을 놓고 현 소유주인 사모펀드와 앱주인 금호그룹이 네. 이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아. 금호고속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최대지주로 이제 금호고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IBK 네. 투자증권 K스톤 사모펀드가 금호그룹이 지정한 김성산 금호고속 현 대표이사를 해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김 대표가 금호고속 매각을 이제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김 대표가 금호고속 매각을 방해한 사내 조직을 이제 방치했고 금호리조트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입니다. 금호리조트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 왜 금호고속 매각을 방해했다는 이유가 되는 거죠? 네, 당초 금호리조트는 금호그룹이랑 사모펀드가 5대5로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금호고속 매각 발표가 나기 전에 금호그룹이 금호리조트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이때 금호그룹만 유상증자를 하게 돼 지분을 50%에서 52%로 늘렸습니다. 뭐 다시 말하면 사모펀드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해 이제 경영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네. 된 겁니다. 근데 이 뒷배경에는 그 김 대표가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금호그룹만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돼서 사모펀드는 이제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지금의 이런 사단이 난 거고 둘 다 서로 이제 법정 공방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선 오늘의
줄기, 골자는 이겁니다. 과연 호반건설이 금호산업을 인수하게 될 것인가, 혹은 호반건설이 다른 대기업들과 힘을 합쳐서 금호산업을 인수하게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금호산업의 박삼구 회장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떤 시나리오로 펼쳐지게 될지 굉장히 뭐 영화를 보는 것처럼 좀 재밌는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면석 기자와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면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 플러스였습니다. 증시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증시엔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